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제가 한 달 정도는 친구들하고 좀 약속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촬영을 못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2주 정도는 갑자기 에어컨을 좀 세게 틀어놨더니 목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콧물이 좀 심해가지고 회사도 좀 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6일 정도. 그러고 이제 좀 멀쩡해져서 지금 키게 됐습니다. 오늘은 사람 성격이 더러워지는 이유,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 사람 성격이 더러워지는 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릴 때 태어난 그 가정 환경, 거기에 따라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거죠. 첫 번째로 가정 환경이 좀 안 좋아서 성격이 더러워지는 거는, 요거는 좀 막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요 영상을 보신 분들 이거나 혹은 육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당연히 그런 분들이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은 알아서 잘 하실 거예요. 아이를 낳기 전에 내가 이 아이한테 얼마나 잘해줄 수 있는지 서적도 많이 찾아서 공부를 해보고, 뭐 유튜브 영상도 보고, 아니면은 자기 친구나 뭐 지인들을 통해서 많이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낳을 계획을 세우겠죠. 근데 그러지 못한 가정,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조금 본능에 휘둘려서 이렇게 아이를 낳을 때, 그게 애초에 그런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면 괜찮은데 애초에 인성이 나쁘던가 교육이 좀 덜 된 상태로 이렇게 아이를 낳으면 아이들이 좀 비뚤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옛날보다는 덜 할 수도 있는데 저희 때는 부모님들이 좀 교육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죠. 뭐 초등학교 졸업하고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도 있고 뭐 서당 나온 사람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 교육이라는 게 어떤 교육을 의미하냐면 그 국영수 이런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그 교육을 잘하는 게 아니라 가정교육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교육. 근데 아까 얘기했던 뭐 이제 초등학교 나오고 뭐 서당 나오고 이런 분들이 가정 환경이 어떨 것 같아요? 거의 농사 지으시는 분들, 그분들을 옛날에 어떻게 했어? 애들 막 때리고 막 그랬잖아. 술 먹고 막 애들 때리고 막 그런 환경이 너무 많았어. 제 주변만 둘러봐도 많았고, 우리 집도 뭐 그렇게까지 심한 정도는 아니었는데 술 마시고 와서 뭐 아버지가 뭐 어머니한테 한 행동들이나 뭐 그런 게 좋지는 않았죠.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식의 어린 시절에 그렇게 환경이 안 좋았을 때 사람이 성격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거의 99% 이상이 어릴 때 가정 환경에서 비롯돼요. 그래서 외국에서 그 조사했던 그 범죄자들 과거 기록을 보면 다 집안 환경이 안 좋았어. 그런 애들이 커서도 계속 그런 성격을 유지하는 거예요. 저도 환경 안 좋았죠. 부모님은 그래도 방치를 많이 했는데 부모님이 막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폭행을 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그 형이라는 인간, 방치를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착하게 자랐지만 형이라는 인간은 그냥 지 멋대로 굉장히 삐뚤어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집안에 두 명이 있을 때 저는 약자고 걔는 강자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막 저를 막 때리고 막 심부름 시키고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게 하고, 그거를 굉장히 오랜 시간 했죠. 제가 거의 중학교 넘어서까지도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살았으니까. 아무튼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가정 환경이 안 좋았을 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한테 당한 게 아니라 그 형이라는 작자한테 당했는데, 그래서 집안에 형제가 있으면 부모님이 꼭 계셔야 돼. 분명히 아이 혼자 둘 수는 없으니까 아이 혼자 있어도 부모님이 있어야 되는데, 저 때는 그런 거를 몰랐어요. 부모님이 그런 걸 몰랐어. 그냥 당장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식당에 나간 거야, 일하러. 근데 요새는 이제 다 알죠. 그렇게 할 거면 애기 낳지 말아야 돼요. 뭐 저출산 어쩌고 하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할 거면은 그냥 안 낳는 게 나아. 그게 맞고, 그런 집안 환경 안 좋은 애들이 커서 주변 사람들한테 막 피해를 줍니다. 뭐 이제 소말리아 같은 경우도 걔네 어린애들 꿈이 뭐냐고 하면 해적된다 그러잖아. 왜 그래? 걔네는 나라에 자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교육 환경도 안 좋고 돈도 다 없어. 근데 확실히 교육이 안 되니까 애들을 낳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도 몰라. 그냥 자기들 낳고 싶은 대로 낳는 거예요. 그래 놓고 막 굶어 죽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어떻게든 총기 같은 걸 구해가지고 배 타고 나가서 지나가는 선박 털어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 해적이 꿈이래잖아. 그게 뭐야? 결국 남한테 피해주는 행동이잖아요. 성질 더러워지는 거잖아, 어릴 때부터. 걔네는 어릴 때부터 막 총싸움하고 막 막대기 휘두르고 막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고 정말 애가 그 중에서 다른 애들을 다 이겨먹는 통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뭐 거기 해적 이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남 털어먹는 돈으로 자기 가족도 살리는 거지. 그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그거랑 조금 있죠. 자기 가족만 위하는 것도 괜찮은데 남한테 피해를 안 줄 때, 그때 괜찮은 거라고. 조금 사람이 좀 커지면 자기 가족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생전 처음 보는 남을 위해서도 좀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는 안 하도 자기가 몸으로 도와줄 수 있는 뭐 봉사활동을 하던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뭐 응원을 하든. 근데 이 해적이라는 거는 자기랑 자기 가족 살리겠다고 남들을 죽이고 빼앗고 이러는 거죠. 굉장히 잘못됐죠. 그러는 사람들은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그냥 죽어야 된다고 봐요. 왜? 걔네가 살아있으면 계속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그런 사람은 죽어야죠.
그건 사람이 아니죠 사실. 지들 살겠다고 남한테 피해를 주니까. 봐봐요. 여기서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렇게 스타트는 가정환경, 좋지 않은 가정환경부터 시작을 해서 얘네가 사회로 나갔을 때 어떻게 되냐면, 좋지 않은 가정환경이 있으면 좋은 가정환경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애가 착한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좋지 않은 가정환경에서도 저처럼 착하게 살 수도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반면교사라는 거를 너무 마음 깊이 새기고 있어가지고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맞아도 남들을 막 이렇게 함부로 때리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괴롭히고 때리던 애들한테조차도 중학교 넘어서부터 이제 걔들하고 싸우기 시작했으니까. 그전에는 내가 애들 때리면 죽는 줄 알았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방금 얘기한 그게. 왜? 걔네들이 그 가정환경 안 좋았던 애들 분명히 안타까운데, 안타깝지만 시작이 걔네 집에서 비롯된 거잖아. 그래서 그 부모들이 욕을 먹어야 되는데, 어쨌든 안타깝지만 걔네가 학교에 와서 어떻게 해요? 저를 괴롭혔잖아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지금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애들, 거기 가해자들은 거의 집안 환경 안 좋아요. 정말 멀쩡한 애들이 그러진 않아. 집이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부모한테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그게 가정환경이 안 좋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부모들이 제대로 도덕교육, 윤리교육을 시켰으면 애들이 그렇게 탈선하지 않아. 근데 걔네가 학교 와가지고 정말 착한 애들을 괴롭히는 거야. 왜? 먹잇감이 되기 쉬우니까. 자기랑 똑같이 성질 더러운 애는 안 건드려요. 내가 얘를 툭 건드렸을 때 바로 주탱이가 날라오니까. 근데 내가 얘를 툭 건드렸는데 그냥 보고선 하지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얘 나한테 먹혔다 알아요. 애들이라도, 아무리 어린 애들이라도. 그리고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당연히 알죠. 그게 많이 해봤으니까. 그렇게 하면 툭툭 건드리다가 나중에 때리고 돈 뺏고 막 그러는 거예요. 천천히 이런 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새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그냥 뭐 재미용으로 사용하는데, 저는 이 말 좀 함부로 안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사실 범죄 용어거든요. 그거를 뭐 얘기를 좀 해가지고 얘를 뭐 설득시키고 좀 좋게 하자고 해도 너 지금 나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굉장히 듣기 싫어요. 옛날에 그 자존감하고 더불어가지고 쓸 때 안 쓸 때 구분을 못 하는 것 같아.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정말 안 좋은 범죄 용어거든요. 무슨 시성강간 막 이런 병신 같은 단어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 안 좋아. 어쨌든 이야기를 좀 잠깐 샜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애가 폭력에 물들어갑니다. 그럼 걔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두 개예요. 계속 쳐맞든가 아니면 저처럼 성질이 더러워지든가. 그 성질 더러워지는 이유 두 번째, 그 성질 더러운 애한테 당해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해서 자기도 성질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전자를 말씀드렸죠. 이렇게 툭 건드렸을 때 바로 주탱이 날려면 안 건드린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저도 툭 건드리면은 하지마 맨날 때리고 막 그래도 그냥 맨날 맞다가 어느 순간 제 계기는 그 형이라는 인간이 저한테 와가지고, 괴롭히는 새끼 있으면 말해라. 그 새끼가 가장 오래 괴롭혔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놈인데, 그 중학교 2학년 때였죠. 그때 꼭지가 도른 거죠. 그때 중학교 1학년이구나. 어쨌든 그때부터 싸움을 시작했죠. 성질 더러워졌죠. 저 원래 굉장히 착한 아이였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툭 건들기만 해도 바로 주탱이 날아가고, 그렇게 되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요. 성질이 더러워지니까. 이상하죠. 정말 착한 사람을 오히려 건들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 성질이 더러워진 애를 안 건드리잖아. 자기가 지금 성질 더러운데 들어온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아니면 당한 사람이 많이 들어왔을까? 당한 사람이 많이 들어왔으면은 뭐 본인은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제 인생 얘기에, 그리고 다른 인생 얘기도 잘 모를 수도 있어. 자기가 왜 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왜 성질이 더러워졌는지. 왜냐면은 사람이 생각이라는 걸 안 하면 몰라요. 저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청주에 있는 아파트 와서 살기 전에는 저도 남들하고 똑같았어. 그냥 출근하고 퇴근하고 와서 그냥 술 마시고 자고, 남들 똑같이 하는 그냥 쳇바퀴 인생. 아무런 생각이 없어. 그냥 먹고 살기 바쁘다는 느낌이었어. 근데 그게 먹고 살기 바쁜 게 아니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출근하고 일하고 와서 퇴근했으니까 쉬고 싶으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유튜브 보고 TV 보고 게임하다가 그냥 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네오프리라는 회사 다니면서 맨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왜 이러지? 실제로 죽을 건 아닌데 계속 그 생활이 불만족스러웠던 거야. 그 좀 정치지라는 회사에서 맨날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게 내가 원하던 게임을 만드는 회사의 이미지인가?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퇴사할 때쯤에 회의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개인 시간이라는 게 생기니까 그때부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 회사 관련된 것만 아니라 제 인생 깊이까지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도, 오늘 주제는 어쨌든 성질 더러워지는 이유에 대한 거니까 요거를 저한테 듣고선 처음 알은 분도 있을 거예요. 알고 있던 분은 그래도 생각이라는 거를 계속 하셨던 분일 텐데, 처음 알으신 분들은 아예 자기 그 습관을 바꿔야 돼요. 자기한테 뭐가 스트레스가 있거나 그러면 그 생각을 많이 해서 그게 왜 그러는지 핵심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질 더러운 사람이 있는 이유, 이 핵심적인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간단한 얘기 같은데 생각이라는 걸 안 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평소에 생각 자체도 안 할 테고,
제가 말을 하면 아 그렇구나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냥 자기가 들어서 이해하는 거랑 자기가 뼛속 깊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거랑은 달라요. 저는 이거를 뼛속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이해만 하는 사람들, 제가 여기 들어온 사람 중에 성질 더러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해만 하는 거, 왜냐면은 아 그렇지 라고 하고 자기 성질 더러운 대로 또 가서 행동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방금 제가 말한 내용만, 생각이라는 걸 알아만, 제가 지금 말한 내용만 듣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거예요. 어떤 생각? 내가 성질 더러운 대로 하면 상대방이 성질 더러울 때 내가 처맞을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피해를 주면 남이 나한테 피해를 줘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단순한 얘기 같은데 제가 제 채널에서도 얘기 많이 했고, 내가 남한테 피해를 안 준다는 생각을 하면 전 세계에 이렇게 전쟁, 폭력 막 이런 게 일어날 일이 없어요. 너무 당연시 해야 되는 건데 안 돼. 왜?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옛날부터 그랬어. 고인돌 시대부터, 사람이란 게 있을 때부터. 근데 동물도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동물도 그러고 있어. 그 인간이 뭐 머리가 좋네 어쩌네 하는데, 그 머리가 안 좋은 애들이, 그러니까 그 머리 안 좋다는 게 도덕 교육을 잘못 받은 애들이지.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야. 왜? 소말리아 가정 환경하고 그 교육 환경이 어떤 것 같아요? 정말 낙후됐죠. 우리나라에 비해서 어때요? 치안이 굉장히 안 좋죠. 우리나라는 옛날 80년대 90년대 비교하면은 지금 치안 어떤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요. 사람들 인식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근데 아직까지도 그 짐승에 가까운 도덕교육이라는 걸 하지 않는 가정, 그리고 그대로 자란 아이들, 걔들이 어른이 됐을 때 짐승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도덕적 관념을 가지지 않고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고 살면 짐승이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하는 남한테 피해주는 성질 더러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굉장히 위험할 뻔했죠. 제 영상을 좀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특히나 제가 잘 알겠죠. 제가 겪었던 일이니까. 예전에 제 상하차 리뷰 있었죠. 그때 그 진천 롯데 거기 가가지고 상하차 하는데 사람이 이제 위에서 쏟아졌다고, 그 사람한테 맞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앞으로 툭 떨어졌는데, 그 사람이 일하기 전에 저한테 떨어지기 전에 말해달라 그랬죠. 근데 떨어지기 전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위에 있는 건 가볍잖아. 뭐 하나 살짝 뺐는데 갑자기 거기서 후두둑 떨어지는 거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밖에 할 수 없는데 그때 떨어진 거야. 그 사람이 맞은 것도 아니고 앞에 떨어졌어. 나한테도 떨어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일할 때도 내 앞으로 떨어져.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얘기를 한 거야. 선전포고를 한 거야. 나 분명히 너한테 떨어지기 전에 얘기하라 그랬다. 근데 떨어졌어 앞에. 그러더니 자기 손에 갖고 있는 그 옷 같은 거 제 뒤쪽으로 던졌죠. 맞추지도 않고. 소리를 빡 지르면서, 아니 이거 하나도 못하냐고 막 퍽퍽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제가 반사적으로 한 행동이 뭐일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쉬기도 하고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막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할 때라 굉장히 차분하고 착한 상태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가 먼저 나왔어. 죄송합니다. 계속 뭐라고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해서 그 사람하고 일은 끝까지 다 했어. 하고서 제가 보통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그냥 나왔어요. 일 그냥 하고, 그 사람도 뭐 저한테 딱히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나왔어. 나오고선 쉬면서도 생각을 하고 집에 가서도 생각을 한 게, 그 새끼 다음에 만나면 어떻게 죽여버리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 왜냐면은 저도 옛날에 그 애들하고 싸우던 그게 있잖아요. 아래 묻어둔 거지. 저는 그 짐승 같은 놈들 사람으로 안 봐요. 짐승으로 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놈한테 실수했다고 생각을 계속 한 거야. 이런 병신 같은 놈은 내가 밟아놨어야 되는데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왔네, 병신같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부글부글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제 그때 영상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그렇고, 저도 시간이 좀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시간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은 잘한 것 같긴 해. 근데 제가 거기서 화냈어도 걔는 화내는 사람한테 뭐라고 또 못했을까. 그냥 짐승같이 구는 애들 대부분이 똑같아.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한테 아무 말도 못해요. 전 그게 굉장히 꼴보기 싫어. 걔네들은 제가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두 개야. 참은 것도 잘했는데 화내지 않은 거 좀 아쉬워. 화냈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 놈한테는. 제가 멀쩡한 사람한테 화내진 않아. 근데 두 번째 부작용이 뭔지 아세요? 제가 그런 놈한테 화를 한 번 내잖아. 그러면은 제 화내는 그 빈도가 짧아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학생 때 누가 지나가다가 툭 치면은 바로 주택에 날아간다고.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 툭 쳤을 때 실수로 쳤을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장난일 수도 있는 건데 장난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지. 이 새끼는 나를 잡아 먹으려는 놈으로 보는구나. 항상 날이 서 있는 거예요. 성질 더러운 사람이 항상 날이 서 있어요. 가정에서 그런 안 좋게 자란 아이들, 걔들은 항상 날이 서 있어. 우리는 그냥 장난식으로 탁 이렇게 치는 건데, 아이고 농담하지 마 이렇게 탁 치는데 걔는 나를 때렸어? 하고선 더 강하게 주탱이가 날아가는 거지. 그런 애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전혀 얘랑 싸울 생각이 없었는데 걔가 갑자기 막 주탱이를 날리고 그러면은 갑자기 깜짝 놀라서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똑같이 날이 서 있다.
얘가 때리려고 할 때 나는 항상 날이 서 있는 상태니까 맞거나 피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고 같이 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지. 좋은 게 아니에요. 제일 베스트는 서로 피해 안 주고 서로 웃으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짐승 같은 놈들한테 이기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 걔네한테 웃으면서 하면은 걔는 자꾸 나 잡아먹으려고만 하니까. 근데 제가 지금 제약회사 다니면서 느낀 게 사람들이 정말 좋구나 생각한 거예요. 여기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 한 명 정도는 살짝 까칠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한테도 제가 그냥 그러셨어요 막 이렇게 좋게 하니까 괜찮아. 그 사람조차도 그런 상하차 했던 그 이상한 또라이 정도의 성격은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그 좋은 사람들 사이에 있으니까 살짝 모나 보이는 거지 그 사람조차도 괜찮아. 이게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저도 만약에 옛날 학교 남중남고 그런 분위기에 계속 있었고 제가 만약에 계속 그 진천롯데에 있던 그런 사람을 계속 만나면 저도 성격 또 더러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가다 아저씨들 성격 굉장히 더럽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못 배워서 그래요. 못 배웠다는 게 항상 얘기하지만 뭐? 국영수. 그 사람들이 공부를 못한 게 아니라니까. 도덕교육도 못 받는다니까요. 교육의 질이 낮으면 국영수가 아니라 윤리교육도 못 받아요. 부모가 멍청하면 애도 멍청해진다는 게 그 얘기야. 부모가 멍청하다는 게 무슨 얘기야? 막 서울대 나와. 그리고 막 치과 의사, 아니면 뭐 외과 의사. 그런 사람들이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멍청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공부만 하고 남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잖아요. 그게 멍청한 거예요. 근데 노가다 하는 사람하고 서울대 나오고 막 이런 사람하고 보통 어때요? 가정환경 보면. 누가 화목해? 잘 살 거 아니에요, 서울대. 잘 사는 집안은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안 좋은 애들이 조금 있는 거고, 노가다 하는 환경이면 거의 안 좋은 거예요. 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뭐 남에 대한 배려 뭐 이런 거 생각할 시간이 있겠어? 근데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생각이라는 걸 하라는 거예요. 저도 노가다를 하든 게임 회사를 다니든 육체적으로 힘들든 전 지금 육체를 쓰고 있죠. 쿠팡 다닐 때도 상하차 할 때도. 근데 제가 게임 회사 다닐 때나 육체 쓸 때나 똑같이 힘들어요. 저는 오히려 정신 공격에 좀 약한 타입이라 게임 회사 다닐 때가 더 힘들었어. 오히려 이렇게 몸 쓰면서 착한 사람들 만나서 일하는 게 더 좋아. 저 게임 회사 다시는 안 갈 거예요. 지금 너무 행복해서. 그러니까 뭐 노가다에서 힘들어서 어쩌고 다 핑계예요. 생각이라는 걸 하시란 말이에요. 이거 제 영상 타고 들어오신 분들이라도, 왜냐면은 제 영상 안 본 분들이 뭐 이걸 알 수가 없잖아. 다른 쪽에서 뭐 서적이나 유튜브나 친구랑 얘기해서 생각도 못 하던 거를 갑자기 이제 깨달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이거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생각이라는 걸 많이 하세요. 남한테 행동하기 전에. 왜? 오늘 주제 뭐예요? 사람 성질 더러워지는 이유잖아요. 성질 더러워지는 이유. 처음에 가정환경에서 그지같이 태어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아주 어리고 내가 뭘 걸러들을 수도 없고 내가 보고 배운 게 그건데 그렇게 잘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나이 먹었으면, 자기가 생각이라는 걸 할 나이가 됐으면 생각이라는 걸 하세요. 내가 얘한테 피해를 줬구나. 분명 나도 피해자지만 가족한테 가족 대우를 못 받으면서 살았고, 그래서 내 성격이 굉장히 안 좋았지만 내가 생각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남한테 피해를 주면 나도 누군가한테 피해를 받을 수가 있구나.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란 말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제 인생 이야기 항상 하던 얘기 또 하고 그러는데 주제만 달라져요. 주제만. 이 얘기 어디선가에서 조금은 했어. 근데 오늘은 이 얘기를 굉장히 깊게 다루는 날인 거예요.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이 알 것 같아. 제가 뭐 남들한테 피해 주세요, 뭐 도둑질 하세요 이런 얘기 하지 않잖아. 착하게 살으라는 얘기잖아. 결국은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인생 얘기를. 이 얘기를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계속 잘못됐다 그랬잖아. 그게 잘 돼 있으면 제가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잖아요. 다 교육 제대로 받아서 잘 살고 있는데 제가 뭐하러 이런 얘기해요. 저 유튜브 인생 얘기 안 하고 리뷰나 찍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왜? 사람들이 다 착하면은 내가 뭘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어.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이 국영수, 이놈의 국영수 안 해도 된다니까. 왜? 학교나 집에서는 애 윤리교육, 도덕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국영수 학교에서 아무리 진도 나가봐, 사람마다 공부의 깊이가 다른데 그러면 못 따라가는 애는 버리고 가는 거잖아.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알아서 집에서 해오라는 거잖아. 알아서 집에서 해오고 복습을 하라는 거잖아. 그럴 거면 학교에서 공부할 필요 없어요. 복습도 집에서 하면 돼. 제일 이상적인 게 뭐냐면 집에서 자기가 공부를 하고 모르는 걸 학교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선생님 하나인데 애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학교 공부가 안 된다는 거야. 진도도 다 다르고 애들이. 그 한 명이서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냥 앞에 나와서 혼자 떠드는 거예요. 칠판에다 막 다다다 적고. 제일 무능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한 게 그런 선생님이야. 굳이 책에 있는데 그거를 또 칠판에다 적어. 그리고 그걸 노트에다 적으래. 머리에 안 들어가 있는데 그걸 받아 적는다고 공부가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선생님 스타일이었어. 그냥 자기 일을 해야 되니까, 봉급은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정말 싫어.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 사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원래대로면 애들이 학교에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선생님 그냥 앞에 앉아있고
애들 하나씩 하나씩 나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제일 나아. 근데도 1시간이잖아. 애들은 너무 많고 안 돼. 그래서 학원이 조금 나은 거예요, 학교보다. 왜? 학원은 반에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학원보다 과외가 더 좋은 거야. 왜? 1대1이니까 모르는 거 진짜 마음껏 물어볼 수 있거든. 선행이 뭐야? 자기가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거든. 공부를 안 하는 애들한테는 국영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는 걔가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해요. 물어볼 것만 찾으면 돼. 옛날에야 선생님한테 물어봤지. 지금은 그냥 컴퓨터 찾으면 다 나와, 인터넷에.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 근데 선생님 뭘 가르쳐야 돼? 인터넷에서 못 배우는 게 뭐예요? 인성교육이에요, 인성교육. 인성교육을 어떻게 해? 도덕하고 윤리책. 그때 도덕하고 윤리 굉장히 제가 좋아했는데, 그건 제가 집에서 그냥 만화책 보듯이 계속 봤어, 도덕하고 윤리책은. 그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것도 막 공자, 맹자, 왈 이런 거는 다 집어치우고 그냥 좋은 내용만 본 거예요.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그런 것만 계속 본 거예요, 제가.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도. 왜? 나 당했으니까. 왜 이러지? 애들은? 왜 그렇게 사는 거지? 이해가 안 가. 도덕하고 윤리책 봐도. 성선설, 성악설 막 이런 거 봐도. 성악설이 맞죠, 사실. 모든 생명체는 성악설이 맞아요. 다른 생명체를 잡아먹으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악설이 맞아. 근데 자기 동족끼리는 그래도 좀 지키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자기 동족하고 이렇게 심하게 싸우는 게 인간밖에 없죠. 대가리란 게 있으니까 더 교묘하고 더 치열하게 괴롭힌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 도덕 윤리책에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정말 사이좋게 지내는 사회화 교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육이 그렇게 바뀌어야 돼. 우리나라 국영수 다 없애버려도 돼요. 그냥 집에서 교육하라고. 집에서 그냥 책만 나눠주고 알아서 집에서 공부하라고 그래. 교과서만 만들어주고. 대신 선생님들이 할 거는 애들 인성교육입니다. 여러분이 애를 잘 가르쳐가지고 진짜 막 국영수 100점 맞고 막 서울대 갔어. 근데 얘가 막 남한테 피해주고 막 마약하고 도둑질하고 막 그래. 머리는 정말 좋은데 그게 잘 키운 걸까? 선생님이? 그리고 부모님이? 애는 좀 엄청 막 그 국영수나 이런 걸 공부를 잘하진 않아. 근데 정말 바르게 자랐어. 정말 착하고 공장 들어갔어. 정말 성실하게 잘 살아. 그래서 뭐 가정도 꾸리고 애기도 낳아가지고 똑같이 자기 애들도 잘 키웠어. 남한테 피해주지 말라고 교육시키고. 어떤 게 성공한 인생일까요? 누가 봐도 후자 아니야? 전자라고 생각하는 거는 미친놈이야. 그거는 진짜 두드려 맞아야 돼. 그런 새끼들이 꼭 있어. 인터넷 찾아보면 뭐 나 지금 나이 얼만데 뭐 가진 재산 뭐 집도 없고 빚 있고 내 인생 망했냐,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인생 망한 게 아니야. 진짜 인생 망한 건 남한테 피해주는 새끼란 말이야. 그 새끼들이 인생 망한 거지. 돈이 아무리 처 많아도 뭐 그 빅뱅 어쩌고 있죠, 그놈 새끼. 그거 깜빵 대충 살다가 나왔잖아. 그런 새끼들이 인생이 망한 거예요. 근데 걔는 어떠고 있어? 걔 인성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 그냥 지금 웃으면서 살잖아요. 돈도 많이 있고. 그걸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 새끼는 망한 인생이에요. 세상 모두가 걔한테 돌을 던져서 죽어도 싼 놈이야. 이걸 잘 아세요. 여러분, 돈은 그냥 가지고 있다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 밥 먹으려고 있는 거예요. 좀 편하게 자고. 죽으면 다 없어져요. 그걸 가지고 뭐 인생이 성공했네 뭐 이런 게 아니야. 교육을 제대로 해야 돼. 요새 어린애들 잘 모르는 애들 부모님 그 입 싼 것도 방정이에요, 진짜. 우리 아파트는 뭐 30평에 뭐 자이 아파트인데 쟤는 뭐 빌라에 전세 살아가지고 우리 애들 뭐 같이 학교 다니면은 품격이 떨어지는 이지랄하는 그런 새끼들, 그거 부모라고 그거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새끼들이 남한테 피해주고 상처 주는 새끼들. 애들이 똑같이 와가지고 학교 와서 걔 괴롭히고 그러잖아. 그러면은 그 빌라 살고 그런 애는 또 아무 말도 못해. 아니면은 거기서 열받는 애들은 때려. 그러면은 학교 부모 불러와가지고 부모들이 또 뭐라 그래. 아유 저 없는 집 자식이라 또 막 어쩌고 저쩌고. 미친놈들이잖아요. 누가 죽어야 돼? 시비가 먼저 거기가 걸었잖아요. 왜 돈으로 위아래를 나눠요? 자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돈 버는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아니면은 물려받은 게 있어가지고 잘 살았나 보지. 근데 그거 가지고 남 무시하면서 남한테 상처 주면은 그게 올바른 인생일까? 절대 아니야. 그런 새끼들 자식이 커가지고 남들한테 피해주는, 그리고 성질 더럽게 잘하는 거잖아. 그래서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또 성질 더러워진 애를 만드는 그런 안 좋은 악순환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뭐예요? 남이 자기한테 그런 식으로 피해를 줘도 성질 더러워지지 말자는 거예요. 자기 손해요. 제가 아까 잠깐 상하차 얘기 말씀드렸죠. 성질 더러운 놈한테는 성질 부려도 됐을 것 같다고 제가 얘기했죠. 근데 안 하고 넘어간 것도 괜찮다고 했죠. 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아요. 근데 저는 옛날에 성질이 잠깐 나왔어. 지금도 그 새끼 생각하면 열이 받긴 해. 왜? 뻔때를 보여주고 싶거든. 똑같이 그거 집어 던져가지고 뭐 하냐고 지금 뒤지고 싶냐고 100% 장담하는데 그 사람 저한테 아무 얘기도 못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제가 계속 성질이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좋은 건 그 사람처럼 성질을 부리는 사람, 그 사람이 이걸 보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이게 제일 좋아. 힘들지만 그렇게 성격이 좋게 바뀌면 남한테 피해 주는 일이 없는 거야. 그거 남한테 피해 주는 거거든요. 남한테 성질 부리는 게 1차적으로는 기분 나쁘게 하는 거고 2차적으로는 자기랑 똑같은 사람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 성질 더러워지는 이유, 집에서
그렇게 불우하게 태어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떻게 태어나 봤는데 집이 개꼴인데 그걸 어떻게 해요. 저도 피할 수가 없잖아. 살아야지 뭐 그 상태에서. 그리고 어리니까 내가 뭐 어딜 도망갈 수도 없고 그 정도 지능이 발달되지도 않았어. 근데 제가 나이 먹고 어떻게 했어요? 다 손절해버렸죠. 그런 사람들 있으면 안 보는 게 최고예요. 진천 롯데 저 안 다니잖아요 지금. 뭐 일단 일이 힘든 것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고 싶지도 않아요. 돈 아무리 많이 줘도. 지금 회사는 이 정도면은 먹고 살기 딱 적당하다 이 정도 벌고 있거든요. 230 정도 달에. 그 주야로 바뀌면 300 이상 벌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정도면 저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좋은 게 사람들이 착해. 그래서 돈만 보고 다른 데 가고 싶은 생각이 잘 안 들어. 솔직히 좀 더 벌면 좋긴 하잖아요. 왜냐면은 내가 미래를 좀 더 준비할 수가 있으니까, 많이 모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아무리 돈 많이 줘도 갔는데 사람이 이상하면 저는 오래 다닐 자신이 없거든요. 가자마자 갑자기 사람이 갑질하고 막 그 진천 롯데 그 사람처럼 해버리면 저 그냥 바로 나올 것 같아요. 별로 막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인생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 스트레스를 누가 준다? 성질 더러운 사람이 준다. 그리고 자기가 과거에는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게 성질이 안 좋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적어도 이 영상 보신 분이라도 이제부터라도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기 욕 먹이는 짓이고 남한테도 피해를 주고 자기 같은 사람을 또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 저도 착했다가 중학교 때 이제 저 괴롭히는 애들을 이겨내려고 성질 더러워졌다가 정말 천천히 착해졌어요. 왜? 다시 착한 친구들을 만났어. 대학교 때 그 친구들을 보면서 내가 성격이 너무 안 좋아졌구나. 과거에 비해서 애들하고 싸운다고 걔네 이겨낸다고 이게 이렇게 오래 가는구나. 군대도 한몫했고 그 간부랑 그렇게 싸우다가 어쨌든 간에 저는 뭐 병사 후임 이런 애들하고는 안 싸웠어요. 그 갑질하는 선임 간부 이런 사람들하고 많이 싸웠지. 저 성격은 옛날하고 똑같아요. 그래도 기본은 착했어. 갑질 이런 거 굉장히 싫어했어요. 지금 녹화 시간으로는 35분 정도 했는데 편집하면 아마 한 5분 정도 날아가겠죠. 이제 30분 정도 촬영을 했는데 녹화는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들 조금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쁜 새끼한테까지 착할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한테 물들지는 마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최대한 거기서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직장에 어쩔 수 없이 다닌다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어쩔 수가 없지 않으면 직장이든 어디든 그런 곳에서 탈출하는 게 제일 좋죠. 인생에서 자기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항상 얘기하지만 그렇게 좀 자기 편하자고 남한테 피해 주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겠습니다. 끝.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여기 항상 오는 그 대게집 왔습니다. 원래 한 달 전부터 먹으려고 했었는데 지금 마침 또 여기 좀 시세가 싸가지고 1kg에 3.9만원. 예. 빨리 먹으라고 하네요. 예, 그거 빨리 먹을게요. 지금 대게 먹고 이렇게 볶음밥하고 라면 나왔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너무 맛있습니다. 친구들하고 이제 간만에 먹어가지고 재밌네요. 끝.